자, 부터 부분을 해볼 거고요. CSS는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열어주겠습니다. 자, 상세한 건 이따가 다시 또 진행하면 되니까요. 자, 디자인 파일 열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에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이 로고가 뭐예요?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알려주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여기 내용이 뭐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한 번 더 가게시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아래에 있는 게 회사와 관련된, 사이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건 로고일지 몰라도 사실은 설명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한 번 더 클릭해서 링크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요 정도 뭐 써봐야 뭐 지카스 사이트 정보 이 정도만 들어가겠죠. 뭐 이것도 필요하다면 아까 위에서 했던 ABVR 같은 건 넣어주면 금상첨화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파일 옆에 있는 것은 위치와 소셜입니다. 따로따로 가셔도 되긴 하겠지만 둘 다 회사에 대한 어떤 안내 서비스를 하는 거다 라고 고려한다면 통으로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이름을 뭘 할지는 제가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뭐라고 하나 할까요? 클래스 이름, 자, 인포 서비스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영역. 이 안에 들어갈 게 로케이션, 위치 안내와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들어갈 자리고요. 그 옆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회사의 주소 또는 카피라이트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 아이를 어드레스라고 담으면 된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맨 끝에 있는 아이는 평균적으로 이쪽에 끝에 있는 아이가 클릭하면 회사 관련된 뭐 패밀리 사이트 쭉 목록 뜨지만 그냥 대놓고 보여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설명이. 자, 이거를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밑에는 이 아이를 1번 통으로 간 다음에 위아래 쪼갤 것이냐, 2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갈 거냐. 무엇이 나을까요? 자, 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있는 거는 클래스 가이드 앤 뭐 패밀리 아니면 못하는데, 자, 패밀리 가이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 영역별로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자, 회사에 대한 정보 중에 요거 파트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는 H3로 클래스 블라인드 처리해서 여기는 회사에 대한 위치 및 뭐 소식 안내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쓰실 거라면 어드레스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을 테니까 저는 클래스 사이트 어드레스 뭐 해서 어드레스를 따로 담고, 마찬가지 제목은 보일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회사 주소 및 상세 뭐 써주시고, 패밀리 가이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묶어준 거다 라고 한다면 패밀리 사이트라는 영역과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작업 안내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H3를 제가 두 개 썼다는 이유는 사실은
패밀리라고 하는 페이지에 div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내부에다가 쓰겠다. 그 다음에 나레이션 인포 해가지고 쓰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통으로 가셔도 사실 문제되진 않아요. 문제되진 않는데 무조건 div를 쓰면 h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div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박스입니다. 자, 이제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h2에 대해서 클래스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풋박스에 자식으로 들어있는 h2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왼쪽에 붙어있으니까 플롯 레프트 쓰시면 되고 가로값과 높이값에 대해서 뭔가 또 설정을 하시겠죠. 일단 사이즈 안 됐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인포 서비스군요. 클래스 인포 서비스라고 하는 아이도, 그 다음에 사이트 애드라고 하는 아이도, 그 다음에 패밀리 가이드라고 하는 아이도 모두 나란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패밀리 가이드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에 붙었기 때문에 굳이 플롯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가도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확인하기 위해 설정도 좀 해놓고요. 첫 번째 H2에 대한 사이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계속 지금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재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제플린 쓰면 금방금방 사이즈 확인하죠. 네, 참고하시고, 조금 크지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80에 54로 쓰겠습니다. 자, 가로값 80 픽셀에 높이값 54 픽셀입니다. 자, 색깔 들어갔고 왼쪽 배치가 끝났을 거고요. 인포 서비스 하겠습니다. 옆에 있네요. 자,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공간이 좀 더 남긴 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쟀더니 95에 54, 사실 대빵 크죠? 그냥 갑니다. 95 픽셀에 54, 그리고 사이 간격이 살짝 있으니까 띄우겠습니다. 36 정도 띄우는군요. 첫 번째 거에서 뒤를 띄우는 게 전 좋으니까 마진 라이트, 자, 다시 한번 잽니다. 36. 그런 첫 번째 H2와 두 번째 있는 영역은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자, 세 번째 있는 광고가 아니죠. 자, 주소 설명, 경기도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위치 여기서부터고요. 사실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걸 만약 글씨로 쓴다라고 하신다면 이만하게 만드시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여유있게 만드세요. 알겠죠? 대놓고 막 이만큼 크게 가셔도 되니까 약간 여유있게 하시고요. 자, 370에 54로 되어 있네요. 크게 했어요, 일부러. 자, 370 픽셀이고요. 높이값 54 픽셀입니다. 당연히 앞에서 뒤쪽으로 공간 넣어줘야 될 테니까 사이 18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는 따로 마진을 주지 않아도 앞에 거에 의해서 처리가 다 되었고요. 패밀리 사이트는 플롯 라이트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만 살짝 조금이라도 있으면 떠 있겠죠. 네. 그럼 패밀리 사이트의 경우는 사이즈 한 번 더 재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가로값 저는 298이네요. 자, 이렇게 수치들이 애매할까? 그냥 300 쓰겠습니다. 자, 높이값 사이즈가 좀 더 크네요. 80 픽셀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따가 좀 밀리거나 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땐 좀 감안해서 수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만 줄여볼까? 자. 결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은 무턱대고 썼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잘 된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수정해야겠죠. 푸터에서 맨 위에 붙어 있지 않을 테니까 좀 내려와야 될 거고, 왼쪽 오른쪽도 영역이 조금씩 더 필요합니다. 자, 위에는 5픽셀, 오른쪽 42, 40으로 갈게요. 왼쪽 똑같이 40. 자, 그러면 감싸고 있는 풋박스에서 저는 패딩 위 5픽셀, 좌우 40픽셀, 밑에 따로 재진 않았는데요. 필요하다면 아래까지 잴 건데 이만큼 재셔도 되고 뭐 다르게 재셔도 되겠죠.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밑에 거 25 기준으로 쓸 거고요. 높이값 자체는 혹시나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은 민 헤이트 쓰시고 높이값을 오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단 내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모두 플롯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헤이트 오토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풋박스에서 클래스 클리어 픽스를 써주신다면 내부의 마지막 말미에 애프터가 태그로 생성이 되면서 플롯을 처리를 해주겠죠.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박스, 큰 박스는 잡아놨으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박스들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H2는 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건드릴 건 없고요. 글자 나중에 숨길 거니까 지금은 그냥 폰트 크기만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은 기본 글씨가 16픽셀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일이 제가 썼었죠. 16픽셀을 REM화 시키면 따로 언급을 안하면 기본은 16이기 때문에 1 REM 주시면 동일한 크기로 갑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글씨는 작아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버튼 로케이션과 하나 더 페이스북 두 개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DIV로 두 개 짤게요.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아이가 자, 클래스 사이트 뭐 로케이션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라고 이미 써놨으니까 컴퍼니 로케이션이라고 하시든지 뭐 빛이 안내라고. 밑에 거는 SNS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니까 클래스 컴퍼니 페이스북이라고 쓰시면 이 사이트가 망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페이스북밖에 운영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하시고 쓰셔야겠죠. 저는 그냥 소셜 넷이라고까지만 쓰겠습니다. 더 안 쓸게요. 기니까. 그럼 두 개의 영역을
우리는 인포 서비스 밑에 들어가니까 양이 점점 많아지면 주석을 달아서라도 구분하게 하십시오. 정렬을 할 건데요. 하나는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플롯 레프트, 하나는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플롯 라이트로 쓰시면 편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레프트라고 조정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자,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편하신 대로. 저는 아무리 그래도 레프트가 편해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값과 높이값. 당장은 이미지 크기를 뭘로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미지 불러오는 걸 뭘 할지 정하지 않았으니까 변수로 컬러 그레이 2로 쓰겠습니다. 자, 가로값 사이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당장 들어갈 이미지는 얘네들인 것 같으니까요. 자, 임의로 그냥 쓰겠습니다. 얘는 살짝 작게. 자, 28에 38 약간 일부러 크게 했어요. 2838 뭐 3636이네요. 비슷하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똑같은 높이가 아니라 좀 다르게 주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에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사각형으로 만든 거랑 동그라미로 만든 거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면 동그라미가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미세하게라도 튀어나가게 만듭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로케이션 아이콘 자체가 면적이 더 작아요. 위아래 길고. 그럼 똑같은 나이로 동그라미 크기를 딱 맞춰 놓으면 동그라미만 미친듯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위에 라운드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지만 아래쪽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튀어나가야 줘야 비슷한 크기처럼 보이겠죠. 밸런스야 뭐 조정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매우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플롯 레프트를 둘 다 썼기 때문에 사이 간격은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에다가 이건가요? 로케이션에다가 마진 라이트를 쓰려고 합니다. 임의로 제가 간격을 썼기 때문에 딱 맞진 않지만 16픽셀 또는 15픽셀 정도를 띄워주려고 합니다. 자, 대충 해도 너무 대충 했죠, 사실은. 제가 쓴게. 자, 결과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두 개 아이콘 들어가는 거 모두 파악이 되고요. 자, 위아래에 대해서는 언급을 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포 서비스 감싸는 박스에서 저는 패딩 탑을 이용해서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3 정도로 내리면 되겠네요. 자, 짝수 원하시면 12나 14로 변경하시면 되고, 넘치는 아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정해진 크기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게 싫으니까 박스 사이징을 입력을 해서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위에 푸터가 너무 바짝 붙었는데 패딩탑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좁지? 10인데? 잘못됐나봐요 아까? 자, 10에서 15 정도로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10도 적네요. 넉넉하게 20 주겠습니다. 네, 적어도 이 정도 내려와야죠. 자, 주소 부분입니다. 주소 자체는 여기 써있는 거 있죠? 자, 요거 써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미지 들어갈 건데 굳이 저거 다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나중에 박스만 넣으면 되지 라고 하시는데요. 이미지는 이미지고요. 이미지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 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안에다가 설명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하시고 필요한 내용은 작성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누가 언제 작성한 아이인가요? 라고 써있는 겁니다. 그러니 얘도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아이가 N 카피예요. N 카피가 엔티티 코드로 A의 골뱅이 하는 거 있잖아요. C의 골뱅이구나. C의 골뱅이.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표시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게 N 카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카피라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해석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카피라이트 두 번 쓴 거죠.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2000 몇 년도에 이 단체가 있었대요. 원래 그 단체에 우리나라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속되어 있을 때는 카피라이트하고 이 표시를 언급을 해서 해야 되는 게 규칙이었다고 하는데, 빠져나오면서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쓴 형식으로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카피라이트를 썼으면 얘를 안 쓰거나, 아니면 앞에 거를 지우거나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고요. 아직 옛날 방식과 현존 방식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미리 얘기합니다. 일부러 스팸 태그에다가 넣어서 얘를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뭐 이렇게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고 쓰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입니다. 패밀리 사이트는 여기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학습용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죠. 그냥 여기다가 본 페이지는 학습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고만 썼는데, 요즘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도 이런 구문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상업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취업 및 학습용으로 제작이 된 사이트입니다 라고 좀 더 정확하게, 거기다가 원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피로 그대로 가셔도 되지만 저는 따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본 페이지의 본 페이지에서 사용된 소스, 뭐 이미지 및 서체 등의 자료는 모두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으며, 유료의 자료는 사용했다면 소정의 비용을 정확하게 지불했다라는 거, 아니면 뭐 했다는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뭐 유료의 자료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해당하는 별도의 링크란 이 자리를, 페이지를 찾아가기 따로 만드시든지
클릭할 수 있게끔 링크를 달아주시든지 하셔야죠. 자. 그래서 보시는 내용 같이 사실은 내용이 무지막지하게 긴 아이예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긴 아이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자료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드신 홈페이지 디자인 하실 때 어떤 블로그에서 퍼오신 경우도 있을 거고 사이트에서 퍼오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구글에서 또 네이버에서 그냥 이미지 자 라고 했을 때 이거 있네 이렇게 갖다 썼다고 해서 구글에서 가져온 거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사이트 주소와 그 이미지를 어떤 거 썼고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본연의 내용들을 이곳 링크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스 관리로 하여 일단은 자 밑에 설명 부분을 썼고요. 일부는 숨겨놨습니다. 뭐 공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패밀리 사이트 보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의 경우는 둘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얘가 내용이고 얘가 그것을 설명한 제목이죠. 얘가 내용이고 이것을 설명한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목과 내용을 처리하는 태그들을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물론 당연히 H와 P인데 이걸 영역을 뭐 H6하고 P로 하기에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 빼고 다른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D, T, D, D 제목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 있는 무엇? 리스트 맞잖아요. 자, 이 리스트를 짤 때도 통으로 짤 거냐? 자, 통으로 짤 거냐? 각계전투로 짤 거냐? 요것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각각으로 짜겠습니다. 그럼 DL 안에 DT와 DD가 들어가겠죠. 두 개로. 자, DTDD, DTDD. 위에 있는 아이는 일단은 웹페이지. 자, 두 번째 있는 아이는 포트폴리오. 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 일단은 쓰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제목은 가려줘야 되는 건 맞으니까 저는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아직 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해야겠죠. 자, 이미 HTML 쪽에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있으니까 사이즈는 쓱 재서 자 298이네요. 그럼 300으로 가죠. 뭐 360이라고 재겠습니다. 자, 패밀리 사이트에 들어가는 패밀리 가이드 영역 안에 있는 패밀리입니다. 자, 클래스 패밀리는 가로값은 그대로 갈 거고요. 높이값 60으로 잡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는 아이들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만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결과 보시면 잘 들어가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클래스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자, 누구? DL 그리고 내부에 DT와 DD가 있네요. 자, 빠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DT와 가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꺽쇠하고 쓰시는 분들인데 DL이 빠지면 동작을 안 하겠죠? DD가 있습니다. 자, 둘 모두 플롯 레프트로 사용을 할 거고요. 가로값과 높이값을 쓸 겁니다. 어차피 DL 자체는 가로값 100% 들어갈 거고 높이값은 절반이니까 30픽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DT가 들어가는 아이의 크기는 왼쪽에 있는 거 쓱 재서 봤더니 95, 조금 더 튀어나왔는데 그냥 갈게요. 자, 95 픽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아이의 크기는, 자,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203인데요 205로 가겠습니다. 자, 205 픽셀. 자, 그냥 신경 안 쓰고 재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거 그냥 이미지를 안 하고 바꾸려고요. 자, 그 다음에 잘못 썼네요. 205가 DD의 가로군요. 자, DT와 DD의 높이값은 각각 DL의 높이값과 똑같기 때문에 100% 또는 inherit 같은 걸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그라운드 컬러. 자, DT의 경우는 색깔이 요거 진한 색깔로 되어 있으니 555네요. 자, 샵 555. 하지만 이건 익스플로러용이고 다른 아이들은 변수를 이용해서 컬러 555에 해당하는 색깔은 모두 그레이 4네요. 자, 그레이 4로 들어가고요. DDL 같은 경우는 색깔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순번으로 해서 사용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저는 이게 더 쓰기 쉽게 쓰지 않으실까 싶어서, 자, 얘를 옐로우 딥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색깔 바꾸면 어떻게 하려고요, 클래스 이름인데. 그러니 자, 사이트 링크 차라리 0102라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01과 02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에 거는 어두운 색깔이었으니까 BAA50C로 들어가고요. 아래 거는 FFF30D라고 쓰시면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 더 컬러 옐로우 이용한 변수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체나 내용들은 디테일하게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엉망이라도 뭐 이해는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레이션 부분입니다. 자, 클래스 나레이션에 대한 내용도 따로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로값, 높이값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값에 대해서는 그냥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안에 들어가는 p 태그가 있는데 사실 내용보다 훨씬 더 길어요. 매우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하기가 사실 좀 애매해요. 그냥 폰트 사이즈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기본형이 16픽셀 크기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사이즈 변화는 당연히 없습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12픽셀 흔히 0.87로 REM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계산하시면 나올 거예요. 12 나누기 16 하시면 0.75네. 계산은 잘못했군요. 나오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라인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냥 저는
클래스 나레이션에 있는 P를 포지션 주고요, 라이트 0 주고요, 버텀 0로 주고, 얘는 이렇게 써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된 거, 에이. 자, 그냥 저는 통을 안 뺐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긴 해요. 자, 포지션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자, 일단 가로가스 원래 늘어나야 되는데 잠깐 놔두고요.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면 당연히 색깔 위치 뜨겠죠. 자, 애초에 사이즈가 안 맞았었군요. 글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끝에서 줄이 떨어지죠, 밑으로. 자, 떨어지는 거를 텍스트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화이트 스페이스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 없는 공백. 줄이 바뀔 때도 엔터로 먹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큼의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없는 공백을 뭐 해라? No wrap, 없애버려라. 공백을 주지 말아라 라고 설정합니다. 그러면 한 줄로 주르륵 들어갑니다. 글자 정렬을 오른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텍스처럴 라이트.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간이 안에 들어가 줄 수 있어야지만 텍스처럴 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어쩔 수 없이 가로 값을 조금 많이 늘려주실 수밖에 없다. 네. 자, 늘어났죠? 방금 전에 보셨나요? 오른쪽으로 주르륵 가 있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은 오른쪽 끝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쿨러 라이트. 아이고. 자, 진짜 완전히 어거지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네. 자, 약간 위로 공간 좀 띄워놨어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건 통으로 가실 건가요? 따로 가실 건가요? 했을 때 작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저렇게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거지로라도 내용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자, 거꾸로 올라가면서 필요없는 색깔들은 하나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DT 색깔 필요하겠죠? DL 패밀리 사이트 영역 흰색 필요 없죠? 지우겠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패밀리 영역 가이드 회색 필요 없습니다. 지울 거고요. 중간중간에 아예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패밀리 가이드에 들어가는 높이값 80픽셀에 써있는 얘 자체도 사실은 이제는 의미 없는 아이니까 조정하시고, 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중간 체크하시고, 보면 DD가 조금 사이즈가 안 맞긴 한데 어차피 이미지 바꿀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올라갑니다. 이제 주소를 담는 공간입니다. 자, 주소를 담는 공간 같은 경우는 H3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할 거는 사실은 없고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아이는 옛날부터 존재하던 태그였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안 다셔도 돼요. 익스플로러 인지합니다. 자, 가로값 써주시고 높이값 해서 그냥 저는 오토로 할래요. 굳이 높이값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자, 어드레스 안에 들어가는 이라고 하셔도 되고, 클래스 사이트 애드 안에 들어있는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가로값 고민할 거 없이 높이값
저는 그냥 오토로 할래요. 대신에 마진, 버텀을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두 개의 P가 사이 간격이 생기겠죠. 여기에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라스트 오브 타임, 마지막 요소는 없애주어라, 공간을 없애주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뭐냐면 디자인할 때, 자, 왼쪽 부분 일정량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른쪽 패밀리 좀 더 올라가 있죠. 네. 자, 이것 때문에 다른 애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끝에 있는 얘를 플로라이트, 마진 탑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일정량 끌어올리셔야 되죠. 네. 정확하게 몇인지는 제가 그냥 안 쟀어요. 이 정도로 해서 점검하시면 다른 것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P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점검해서 끌어내려 주셔야겠죠. P에서 마진탑을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위에서 쓰는 걸 좀 좋아해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더 끌어내렸습니다. 한번 점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올렸으니까 조금만. 자, 그래서 내용 설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필요 없잖아요. 배경 색깔 틀 나온 거 지우고, 소셜 이미 아이콘 2개 들어갈 자리는 만들어져 있으니 마찬가지로 지워주고, 컴퍼니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는 자리는 아직 로고가 안 들어갔으니 이건 지워주면 안 되겠죠. 아이고, 이거 잘못 지웠네요. 자, 코드 어디 갔니? 자꾸 여기 아니라 인포 서비스 얘네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라인을 다 안 쓰다 보니까 되게 뭔가 없어 보이는데 좀 잘 써주시면 나으실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면 사실상은 푸터 자체의 배경 색깔을 완전하게 흰색으로 지우셔도, 또는 흰색으로 돌려놓으셔도 될 겁니다.